안녕하세요. 굿해피라이프의 해피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식에게 집 한 채 해줄까 혹은 전세금이라도 더 보태줄까 고민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시나요? 내 노후, 자금 조금 헐어서 자식 앞길 열어주는 게 부모 도리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러시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고기 한 점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쌀밥 한 숟가락을 더 귀하게 여겼고, 내가 입는 옷은 시장 바닥에서 산 10,000원짜리여도 자식은 메이커 옷 입혀보내며 뿌듯해했습니다. 나중에 자식이 성공해서 잘 살면 내 인생도 보상받겠지라는 그 가느다란 믿음 하나로 모진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인생의 황혼이라는 70대 고개에 올라서면 그토록 헌신했던 수많은 부모가 차가운 거실에 홀로 앉아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걸까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텅 빈 통장과 여기저기 고장난 몸, 그리고 혹시라도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눈치를 살피는 초라한 내 모습뿐이라는 진실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올인했던 부모들이 70이 넘어서야 가슴을 치며 깨달은 정말 뼈에 사무치는 후회 9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5번째와 8번째 내용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 오늘만큼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오직 자식의 배경으로만 살았던 시간입니다. 우리 시대 부모들은 나라는 이름, 석자보다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불리는 것을 훈장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젊은 날 어떤 꿈을 가졌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식이 좋은 성적을 받고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이자 성적표였죠. 하지만 70세가 되어 조용히 거실 거울 앞에 서면 그곳에는 자식 뒷바라지에 하얗게 세어버린 머리카락과 굽어버린 허리, 그리고 취미 하나 친구 하나 남지 않은 공허한 노인이 서 있습니다. 자식은 이제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그들만의 삶을 사느라 바쁩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희생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이 부모의 현재 외로움을 모두 채워줘야 할 의무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나를 잃어버린 채 자식의 그림자로만 살았던 그 뜨거웠던 열정이 결국 노년의 지독한 상실감과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로 갔나 하는 허무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챙기지 않은 희생은 결국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슬픈 훈장이 되고 맙니다. 두 번째, 경제적 생명줄인 노후 자금을 자식의 기반 자금으로 모두 내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70대 부모들이 겪는 가장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후회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 결혼시킬 때, 집 살 때 보태주려고 혹은 자식 사업 자금 마련해주겠다고 평생 모은 퇴직금과 지금 살고 있는 집까지 담보로 잡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죠. 그러나 70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갑작스러운 병원비와 생활비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내 수중에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하고 그때부터는 자식의 눈치를 보며 주눅든 삶이 시작됩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와도 예전처럼 당당하게 용돈 한 푼 주지 못하는 내 모습이 한없이 작아집니다. 자식 또한 처음에는 감사해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를 점차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쥐고 있어야 끝까지 대접받는다는 세상의 냉정한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닫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식에게 다 주지 마세요. 그것이 자식과 내 사이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자 자존심입니다. 세 번째, 채권자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정서적 보상을 기대한 행동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장부를 하나씩 갖게 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보상 심리가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한 사랑으로 기억하고 싶어 하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으로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서운함을 표출하고 과거에 공을 내세울수록 자식은 죄책감을 느끼다 못해 아예 부모와의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부모가 바라는 건 그저 따뜻한 전화 한 통, 자주 찾아오는 발길이지만 자식에게 그것은 숙제가 되어버립니다. 효도를 강요하는 순간 효도는 고통이 됩니다. 70세가 넘어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일희일비하며 보상을 바랐던 그 마음이 결국 자식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독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관계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자식의 인생 결정권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간섭했던 일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전공,
직장, 심지어 배우자 선택까지 부모의 뜻대로 휘둘렀던 시간들입니다. 부모의 경험이 더 많으니 자식이 실패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겠지만 그것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사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70세가 되어 자식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부모의 고집 때문에 자식이 원치 않는 길을 걸으며 불행해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미어집니다. 혹은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다 부모 탓이야라는 원망을 듣게 되면 그 상처는 평생 갑니다. 자식이 스스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뺏어버린 부모는 자식이 나이 40, 50이 되어서도 독립적인 판단을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며 뒤늦게 자신의 과오를 후회합니다. 자식을 믿고 한 걸음 물러나 지켜봐 주지 못했던 그 조급함이 자식의 성장을 가로막았다는 사실에 밤잠을 설치게 되는 것입니다. 5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자식 뒷바라지에 육신을 갈아 넣은 것입니다. 70세는 몸 여기저기가 고장나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젊을 때 자식 학원비 한 푼 더 벌겠다고, 자식들 좋은 거 하나 더 먹이겠다고 아픈 걸 참고 밤낮 없이 일만 했던 부모들은 이제 골병이 든 몸을 보며 뒤늦게 후회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결국 자식에게 가장 큰 짐이 됩니다. 효자도 긴 병에는 장사 없다는 말처럼 내가 내 몸을 돌보지 않아 생긴 병수발을 자식에게 맡기게 될 때 부모의 마음은 미안함과 서러움으로 가득 찹니다. 자식에게 올인하느라 정작 자식에게 건강한 부모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지 못한 것이 70대 부모들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내가 아프면 자식의 삶도 무너집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위해 걷고 나를 위해 좋은 영양제 하나라도 더 드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6번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오직 자식만 바라본 것입니다. 자식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오로지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만 살았습니다. 모든 대화의 주제는 오직 자식 교육과 미래였고 배우자는 그저 자식을 공동으로 키우기 위한 동업자 정도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장성의 두둥지를 떠나고 난 70세의 거실에는 단둘만 남습니다. 평생 자식만 보느라 배우자와 다정하게 대화하는 법도 함께 취미를 즐기는 법도 잊어버린 노부부는 서로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며 적막한 시간을 보냅니다. 자식에게 쏟았던 정성의 절반만이라도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쏟았다면 노년이 이토록 적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고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은 바쁜 자식이 아니라 나와 함께 늙어가는 배우자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7번째, 사회적 관계와 인맥을 자식 때문에 단절시킨 행동입니다. 자식 키우는 게 바쁘고 돈 아깝다는 생각에 친구 만나는 시간과 모임 비용을 아끼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자식 다 키워놓고 만나지 뭐 라고 미뤘던 약속들이 이제는 영영 지킬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70세가 되어 자식이 바빠지고 연락이 뜸해지면 갈 곳도 없고 전화할 곳도 없는 고립된 섬이 됩니다. 젊어서부터 나만의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친구들과 유대감을 쌓은 이들이 자식에게 덜 집착하며 활기차게 사는 모습을 볼 때 관계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 지난날이 사무치게 후회됩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는 자식보다 더 큰 위로가 되고 때로는 자식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해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자식의 전화 한 통에 목매지 않으려면 내 주변에 마음 나눌 친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8번째, 내 인생의 꿈을 자식에게 투영하여 대리 만족하려 했던 것입니다. 내가 못 이룬 꿈, 내가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하늘 자식을 통해 풀려 했던 행동은 자식을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사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한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70세가 되어 돌아보니 자식은 자식만의 재능과 길이 있었음에도 부모의 욕심으로 자식의 날개를 꺾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사느라 정작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미안함은 가슴에 박힌 모처럼 평생을 괴롭히게 됩니다. 자식이 의사가 되고 공무원이 되었어도 정작 본인이 행복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일까요?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고 미안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 손주 양육에 자신의 마지막 노후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것입니다. 자식의 직장 생활을 돕겠다고 혹은 돈을 아껴주겠다고 손주를 도맡아 키워주지만 이는 70대의 육체와 정신에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입니다. 황혼 육아 끝에 남는 것은 망가진 무릎 관절과 자식과의 교육관 차이로 인한 갈등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내 손주인데 해줘야지 라고 시작했던 일이
노년의 소중한 자유를 완전히 뺏어버리고 정작 자식에게 고맙다는 소리도 제대로 못 들을 때 부모는 극심한 회의감과 서운함을 느낍니다. 사랑도 내 몸이 성할 때 줄 수 있는 법입니다. 손주보다는 나를 먼저 돌보세요. 그것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70세라는 나이는 인생이 끝나는 시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로소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잊고 지냈던 나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자식의 부모로만 사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그 무엇보다 숭고했지만 이제는 그 헌신의 방향을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겁대기만 남은 부모를 보며 진심으로 행복해할 자식은 없습니다. 내 통장의 장호를 끝까지 지키고 내 몸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돌보는 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제는 자식 걱정은 그만 내려놓으세요. 자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롭게 자기 삶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자식의 배경이 아닌 오로지 여러분 자신의 빛나는 무대가 되기를 굿해피라이프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가슴 한구석이 찡하거나 나도 그랬지 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자식에게 올인하느라 놓쳤던 여러분만의 꿈이나 지금 70세를 지나며 느끼는 솔직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지금도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치는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식 걱정 대신 나를 위해 한 번 더 웃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해피라이프의 해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